순노루 TV.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쿄 시부야구 이즈노카지라 거리 부근에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맨홀이 있다고 한다. 그 맨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으며 입구가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단단히 고정돼 있는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맨홀 안쪽에서 무언가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맨홀이 위치한 곳의 지하에는 하수도도 가스관도 지하철도 지나가지 않는 곳이었다. 이 맨홀은 대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일까? (1976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매일 나타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채소로 만든 요리를 만들어주던 남자가 있었다. 마을 사람 중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가 건네주는 채소 요리는 본 적도 없는 음식이었고 또 맛 또한 뛰어나 매일 사람들은 그 남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의 정체를 수상하게 여긴 마을의 한 청년이 그의 정체를 밝혀보겠다며 요리를 건네준 뒤 돌아가는 남자의 뒤를 밟았다. 하지만 청년은 그날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날 남자는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타나 이전처럼 요리가 담긴 그릇을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이번엔 채소 요리가 아닌 엄청난 양의 고기 요리였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남자는 두 번 다시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고기 요리의 맛은 너무나도 훌륭했지만 마을 사람들 중 그 맛을 다시 본 사람은 한두 명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1995년 6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살던 한 가족이 13번째 생일을 맞은 아이의 선물을 사주기 위해 근처에 위치한 백화점을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7살 여동생이 화상을 입는 일이 일어나 어쩔 수 없이 선물은 다음에 사러 가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는 시무룩해져 있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저녁 5시 30분경 외식을 하기로 하고 걸어서 식당으로 향했는데 식당에 도착해 앉자마자 TV에서 믿을 수 없는 뉴스가 나왔다고 한다. 현재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의 기자 말로도 그 무너진 가스 폭발에 의한 냉방장치와 관련된 가스 폭발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참혹한 사고가 난 이 삼풍 백화점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백화점 (17세기) 말 독일의 어느 마을에서 마을의 이전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의 뼈가 묻힌 묘지도 함께 이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장의사가 땅을 파내고 또 파내었지만 매장되어 있어야 할 시체가 나오지 않았었다고 한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장의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곧 많은 수의 성인 남성들과 함께 다시 묘지를 파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묘지 주변을 구멍투성이로 만들었음에도 그곳에선 동물의 뼈 한 조각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불과 며칠 전에 죽은 사람이 묻힌 묘지에서도 말이다. 어느 사냥 허가구역에서 작년에 처리된 사냥감의 수. 토끼 130마리, 꿩 82마리, 여우 56마리, 너구리 48마리, 족제비 42마리, 사슴 27마리, 멧돼지 24마리, 곰 12마리, 그리고 사형수 332마리. (1970년대)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한 마을에선 어린 딸 2명과 어머니로 구성된 한 가족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막내딸이 교통사고로 그만 죽고 말았고 1년 뒤 언니도 동생의 죽음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통곡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두 딸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딸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껏 본 적 없는 꾀지저하고 냄새나는 인형이 첫째 딸의 방에 있는 장롱에서 나왔다고 한다. 어머니는 이걸 평소에 알고 지내던 미술상에게 맡겼고 며칠 뒤 편지로 감정 결과가 도착했다. 감정 결과 인형의 옷은 흙과 진흙이 묻어있긴 하지만 상당히 비싼 옷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며 머리카락은 인모와 매우 가까워 보인다. 인형의 뱃속엔 알 수 없는 이물질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확신할 순 없지만 인형의 머리 일부분이 인골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어느 날 일본 유명 커뮤니티에 로어 모음글을 올리는 유저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로어는 아무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기상천외하고 신비한 이야기였다. 다들 그 이야기에 환호하며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 대신 자신의 신변에 위험한 일이 생겼다는 글을 남긴 채 돌연히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해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그가 주로 휴대폰으로 이 글을 올린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그가 휴대폰을 썼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 위치는 도쿄 시부야구 이즈노카지라 거리 부근의 평범한 도로 한가운데 있는 어느 맨홀 뚜껑의 바로 위였다고 한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1910년대 일본의 어느 해안가 마을엔 물의 소리를 듣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물의 소리를 듣고 물의 의지와 흐름 그리고 감정을 읽어냈다. 남자가 말하는 대로 하면 항상 물고기도 많이 잡혔고 또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육지에서도 보일 정도로 아주 거대한 폭풍우가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고 한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고 대피하려고 했지만 그 남자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 안에만 있으면 무사할 겁니다 라고 말했고 이에 마을 사람들은 거무튀튀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것을 보고도 모두 안심하고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폭풍우는 큰 해일을 일으켜 마을을 집어삼켰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실종되거나 여기저기에서 차갑게 식은 채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살고 있던 집만은 멀쩡한 모습이었고 남자는 집안에서 웃고 있었다고 한다. 대체 물은 남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던 걸까?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이라는 러시아 오이미야콘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다. 편의시설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리나 씨는 돌연 기괴한 소리를 내며 자신 쪽으로 기어오는 괴생명체를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고 한다. 다행히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리나 씨는 곧 병원으로 옮겨져 가벼운 동상 증상을 제외하곤 무사했지만 이리나 씨는 자신이 본 것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에 의사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그녀의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는데 이리나 씨는 그날 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사람이 철로에 몸을 던졌는데 기차에 부딪혀 상반신만 남게 되었고 추운 날씨로 인해 혈관이 수축되어 출혈이 멈춘 채로 살려달라 비명을 지르며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마르세유에 있는 한 신성한 교회에는 아가레스란 상자가 있었다고 한다. 상자는 한 손에 들어올 만큼 작은 크기였는데 그것을 흔들면 덜컹덜컹하고 나무와 금속이 섞인 구슬 같은 것이 안에서 소리를 냈다고 한다.
그런데 1988년 미국의 한 프로그램의 리포터가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 허가받지 않고 마음대로 상자를 열어버린 일이 있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힌 종이만 있었을 뿐 소리를 낼 만한 것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묘한 것은 그 뒤부터 아무리 상자를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이 상자엔 무엇이 들어있었고 또 무엇이 나간 걸까? (1935년)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엔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아름다워 듣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눈물을 흘렸다. 어느 날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집을 방문했고 노래를 부르자 녹음을 한 뒤 집에 돌아가 매일 그것을 들었다. 그런데 그 성악가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처참하게 죽고 말았고 그 뒤 녹음기를 틀었을 땐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끔찍한 비명소리만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알래스카 북부 지역 강가에서 동면 도중 일어난 것 같은 회색곰이 죽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야생동물관리협회는 직접적인 곰의 사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다고 한다. 부검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 회색곰의 폐는 엄청난 크기로 부풀어 있었으며 거품이 흘러나왔다. 상황을 봐서는 직접적인 사인이 익사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곰이 죽은 채로 발견된 곳의 강의 수심은 가장 깊은 곳에 어린아이가 들어가도 물이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을 만큼 매우 얕은 곳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곰의 양 뒷발의 뼈가 모두 으스러져 있었고 무언가가 들어올린 듯 연골이 모두 손상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대체 무엇이 300kg이 넘는 회색곰을 들어올려 익사시킬 수 있었을까?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소련의 우주선 소유주 1호는 발사에 성공해 지구의 궤도권에 오르긴 했지만 미스테리한 이유로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 귀환 착륙에는 실패했다. 소련 정부는 우주선 회수를 지시했고 곧 조사팀이 꾸려졌는데 신뢰할 수 있는 신분의 내부 고발자에 의하면 어째서인지 팀 멤버로 다수의 생물학자들이 기용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추락한 지점인 오르스크 근방의 대초원 지대에선 사고 이후 3개월 동안이나 기묘한 붉은 빛이 몇 번씩이나 목격되었다고 한다.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한 건물엔 1984년부터 누군가가 붉은 물감으로 괴상한 모양의 낙서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그 낙서는 아무리 지워도 다음 날이면 새로운 모양으로 같은 곳에 생겨났다고 한다. 범인이 누군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 다음날 카메라를 확인한 뒤 매우 놀랐다고 한다. 카메라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벽에 낙서가 혼자서 새겨지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4년 낙서가 있는 벽 쪽에 살던 한 청년이 죽자 그러한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청년은 손목을 긋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살던 집에서도 청년의 몸속 어디에서도 (60년대) 초 한국의 한 시골에 있는 산에서 아이들이 놀던 중 방울한 아이가 검은색 쇠공을 발견했다며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처음 보는 공으로 친구들과 던지고 놀던 중 방울은 소변이 마려워 무리를 이탈했고 바지춤을 올리는 순간 엄청난 굉음이 들렸다. 아이는 놀라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친구들이 있던 곳으로 향했고 그곳엔 친구들이었던 것들이 붉은 꽃잎이 든 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포르투갈 남부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평소에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음식을 먹었지만 항상 빼빼 마른 체형을 유지해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그런데 그녀가 죽고 시신은 화장되었는데 이상하게도 불에 타고 남은 뼈의 양이 2사람 분량이었다고 한다. (1954년 9월 26일) 일본 하코다테 츠가로 해협에서 기차 수송 연락선이었던 토야마루호가 태풍 마리를 만나 침몰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고로 승무원과 승객 1559명이 사망했는데 그해 아오모리시를 비롯한 소도시 관내의 어시장에서 일제히 게나 가재와 같은 각각류의 도매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서 사간 각각류의 몸속에서 인간의 뭉쳐진 머리카락이나 치아가 다량으로 나왔다고 하는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지만 어느 순간 그 어감이 익숙하지 않거나 뜻이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것을 소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구급차가 내는 소리를 떠올리라고 했을 때 스쳐 지나가듯 생각하면 별다른 어색함이 없지만 그 단어를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은 누구나 흔히 겪을 수 있지만 본래의 의미의 단어를 다른 의미로 바꿔서 기억하려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그 새로운 기억에 익숙해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나아가 다른 단어들에도 끝없이 의구심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붕괴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단순히 시력이 좋은 사람과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 청각이 좋은 사람 등처럼 말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체적 특성은 염력과 투시력, 그리고 제3의 눈이라 불리는 영안을 개한하는 능력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 자신에게 이런 잠재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면 매우 가늘고 가벼운 실을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가장 증오하는 사람을 생각하며 집중하라. 만약 당신이 이를 성공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찾아야 한다. 예전 비둘기라는 개체는 훈련을 시키지 않는 이상 다른 새들처럼 사람을 매우 경계하고 무서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요즘의 비둘기는 바로 앞에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가도 공격적인 움직임이 아닌 이상 잘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1989년)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은 로버트는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른바 환지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는 로버트와 같은 환자들에겐 아주 흔한 증상으로 의사는 뇌가 적응할 때까지 재활치료와 약물치료를 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로버트는 얼마 안가 병원 옥상에서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로버트가 머물던 자리에선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랬다. 오른팔이 으깨지는 것 같은 고통도 가려운 것도 참을 수 있었지만 사고 당시 아내가 했던 것처럼 차가운 손이 오른팔을 당기는 느낌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대형 교회에는 미래를 비춰주는 신비한 거울이 있다고 한다. 그 거울 앞에 서면 그 사람의 30년 이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6년 전부터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울은 사람의 모습을 전혀 비추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거울에 깃든 신비한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 그게 아니면...
신물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앙할수록 영적인 기운이 더해져 강한 기운을 가지게 된 물건을 말한다. 그런데 그곳에 무언가를 새기거나 글을 쓰는 등의 행위는 오랜 시간 신물에 담긴 영적인 기운을 건드는 것으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우리 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갈망하고 추앙하는 하나의 엄격한 신물이므로 본인이 습관적으로 지폐에 메모를 하는 버릇이 있다면 당장 고치는 것이 좋다. (1777년 7월) 러시아에서 길을 가던 한 아이가 오래돼 보이는 액자를 주었다. 액자의 이름은 아몬 베이스트로마니아 포텐타투스. 그곳엔 악마가 천사를 잔인하게 죽인 뒤 어디론가 끌고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액자를 들고 홀린 듯이 주일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던 마을의 큰 교회로 가져갔는데 아이가 들어서는 순간 교회에 있던 모든 십자가가 거꾸로 뒤집히더니 곧 연기와 악취를 내뿜으며 녹아내렸고 교회는 갑자기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모든 것을 녹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교회가 완전히 재가 된 뒤에야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소년을 포함한 60명이 넘는 사람들 중 발견된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교회 바로 밑에서 뭔가가 튀어나온 것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큰 구덩이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다고. (1800년대) 말 일본 고쿠 지방에는 30년이 넘도록 인구수의 변화가 없다고 보고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신기하게 여긴 지방의 영주는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상급무사 한 명을 필두로 한 조사단을 보냈는데 실제로 보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마을은 정확히 72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와 성인, 노인의 비율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남녀의 성비까지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농민들은 수확하는 곡식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했기에 하나같이 날씬하다 못해 야위어 보이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을의 아이들과 몇몇의 주민들은 비만이었다고 한다. 무사는 이들이 곡식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을 의심했지만 곡식 창고는 음산한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텅텅 비어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무사의 눈엔 바로 뒤에서 끓고 있는 솥이 들어왔고 거칠게 솥뚜껑을 발로 차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세상의 모든 빛이 붉게 물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날 영주의 영토로 돌아간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중국 어느 백화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한다.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세일 중인 옷을 사기 위해 의류 코너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이 너무 많이 붐벼서 엄마와 아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갔다. 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엄마의 손에는 따뜻한 아들의 손만이 잡혀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 (1981년) 미국의 모 대학의 3학년 존 는 학교에서 매학기 장학금을 지원받을 정도로 총명한 학생이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앞두고 밤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자 어디선가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그 소리를 쫓았고 곧 자신도 처음 가보는 곳에 위치한 낡은 문 앞에 도달했다. 문을 열자 그곳은 마치 비상구처럼 보이는 어두운 계단이었고 그는 두려웠지만 누군가 아기를 버리고 갔을 것이란 생각에 휴대하고 있던 작은 손전등에 의지한 채 계단 아래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대체 얼마나 내려왔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래로 향했지만 이상하게도 아기 울음소리는 가까워지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그는 어둠에 잠식되어 이겨낼 수 없는 공포를 느껴 다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하얀 같은 것을 보고 기절했다. 이후에도 밤늦게 어딘가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잇따랐는데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학교에 오고 난 뒤부터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사라진 존은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그가 깬 곳은 안타깝게도 병원이 아니었다고 한다.